안녕하세요. 명리클럽 명리 오타쿠를 꿈꾸는 에럭입니다. 명리를 배우기 앞서서 우리는 음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이야 음양이 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훑고 지나면 음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양생음사, 음생양사. 이 문구가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보실 수 있는데 양이 생하면 음이 죽고 음이 생하면 양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양적인 변화와 음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은 양생음사, 음생양사가 됩니다. 밝음이 오면 어둠은 죽고 보여지게 되면 숨길 수 없고 숨기면 보여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언젠가는 멈추기도 하고 멈춘 것은 다시 움직이기도 하고 변화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멈춘 것이 또 변화하기도 하고 계절적으로 더운 여름이 오면 또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새싹이 만물하는 이렇게 봄이 오면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결실을 맺는 가을이 오고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면 우린 또 활동이 넓어지고 태양의 길이가 짧아지면 활동성이 또 죽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음생양사를 하나하나 이해하면 되는데요. 아이가 또 이제 목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크면 또 어른이 되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시간과 꿈꾸는 시간이 다르듯이 생각보다는 행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낮에 일하면 밤에 수면을 취해야 다음에 또 낮에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잠에서 깨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새롭게 다시 움직이는 과정 이게 다 음양의 법칙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물을 인지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씨앗은 어떤 죽어있는 어떤 형태가 되고 멈춰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 안에는 다음 세대로 전환하는 목이라는 새싹이 안에서 자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씨앗 하나를 관찰을 하더라도 음양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어떤 것이 살아있다면 어떤 것이 죽어 있는지 이렇게 씨앗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가스통을 보면 요게 이제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멈춰 있겠죠. 가스통 안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수의 어떤 형태 내지는 멈춰 있는 형태로 이렇게 비축하고 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쓰게 되면 에너지를 또 다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에너지를 비축하잖아요. 활동하기 위한 어떤 움직이기 위한 용도로 쓰는 부분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멈춰 있고 변화하고 다시 멈춰 있고 하는 과정으로 음양을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겨울잠 자는 동물들도 긴 시간 동안 동면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또 서서히 변화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또 비축해서 최대한 봄이 올 때까지 활동하지 않는 것 이게 에너지를 또 잘 안 쓰는 어떤 음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음양이 존재한다. 그리고 음양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구분하는 도구예요. 논리적인 도구.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컴퓨터도
1과 0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상징적인 문자 내지는 그림 내지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향을 통해서 모든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음향이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음적인 변화를 더 음적인 변화로 하기도 하고 양적인 변화가 더 양적인 변화로 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변화 과정을 시간을 얼마나 더 오래 둘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도 음과 양의 그 조화로서 이루어지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남자라고 해도 더 남성스럽고 여자라고 해도 더 여성스럽고 뭐 남성이지만 여성스럽고 여성이지만 남성스럽고 하는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양의 논리란 게 단순히 이분법적인 그런 세상은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꼼꼼한 성격이면 상대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덜 꼼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보다 더 꼼꼼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음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를 구분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책 읽고 정적인 활동을 또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가 단순히 책 읽는 거를 양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뭔가 앉아있지 못하는 걸 또 음으로 또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음양이 어떤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진 않지만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음양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음양을 좀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명리를 공부한다는 건 음양을 이해하는 것, 음양이 처음이자 끝이고 끝이 또 처음이고 이런 어떤 음양에 대한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리를 잘하기 위한 어떤 논리를 음양의 논리를 잘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하는 부분이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 세상이 또 이분법 한 부분에선 또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시세계가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형태의 세상이 거시세계, 양이라고 하면 또 미시세계처럼 음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명리라는 학문도 어떻게 보면 음지의 미시세계를 관찰하는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그것처럼 물리적인 세상을 또 어떤 양자역학적인 미시세계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갖는 관점이 또 명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명리를 지금 현재 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명리 또한 과학의 일부로 어떤 문자, 구성,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이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명리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음양이라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논리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음양뿐만 아니고 이제 오행과 또 계절 그리고 사주를 통한 심리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